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제 다원 영재관의 영재반 원장을 맡고 있는 김찬용입니다. 네, 긴 연휴 기간이 좀 끝났습니다. 아마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학생들과 싸우시느라고 많이 고생들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현재 보면 이제 중3 아이들은 지금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학교가 있는데 성적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적에 맞게 학교를 가야 될지 아니면 희망하는 학교를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입에 달고 다니는 게 한 달만 더 있으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끝에 다가오면 학생들 입장에서 그 하루하루가 상당히 필요한 시간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에 이제 절반은 생각했을 때 그러게 평상시에 열심히 하지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그 중에 반은 지금 이제 막 수학 성적이 오르는 추세를 받고 있는데 시간은 촉박하다 보니까 내가 희망하는 학교까지 오르지는 못하고 그래서 쓰고는 싶은데 쓰지는 못하는 이런 학생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사실은 시작하는 시기를 잘 하셔서 이 시간이 아깝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설명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이구, 예. 자, 이게 이제 올해 2027학년도 영재 입시 일정입니다. 입시 일정이고 대부분 바뀌는 게 없는데 올해 이제 달라진 거는 2단계 전형 일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7월 5일, 경기도 7월 5일, 한국은 7월 4일, 나머지 학교는 7월 12일로 지금 처음으로 다시 학교마다 물론 한국영재학교가 지난 2년 동안 다르게 진행을 했지만 이렇게 학교들이 또 다르게 진행하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학교는 하나밖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지만 학교별로 이제 학교에 맞게 그냥 이제 다시 또 시험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서류 기간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5월 보통 18일 또는 20일 날 시작하는 서류를 넣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3학년 학생들이 지금 고민하고 어느 학교를 쓸지 지금 자소서를 쓰고 있는 기간이고요. 아마 2학년들도 혹시라도 시험 볼 길을 갖고자 하는 친구들은 지금 자소서를 지금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아마 추천서도 이미 부탁을 드렸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단계는 이제 뭐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2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일부 이렇게 문제 수하고만 바뀌었지 사실은 시험 형태가 거의 그대로였는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2027학년도 이제 올해 입시 주요의 변화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집 정원의 다각화라고 해서 이제 대전 과고가 처음으로 다시 소프트 전형으로 따로 뽑습니다. 10명을.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AI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뽑는 것들을 이제 점점 학교들이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독히 이제 올해는 뭐가 있었냐면, 고등학생, 재학생은 쓸 수 없다라는 문구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서울하고 대구 영재학교가 집어넣었고요. 그 얘기인즉슨 제가 보니까 고1 애들 중에 재수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8개 영재학교 다 통틀어 한 두세 명이었다면 지금은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학생들이 과고를 갔더라도 또는 자사고를 갔더라도 다시 영재학교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꽤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과학고 갔다가 영재학교 쓰는 애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게 영재학교의 항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재학생은 안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학생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했지만 그냥 여러 가지 사유로 고등학생을 입학하지 않은 학생은 가능하지만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쓸 수 없는 학교가 서울하고 대구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험의 이제 단순화가 이제 서울가고 얘긴데, 그래서 지금 보면 대전가구하고 경기가구가 이렇게 소프트 AI 전형으로 10%로 우리가
뽑는다. 그래서 대전가구가 작년에는 3단계를 정보에 해당되는 시험을 봤었는데 아마 이거를 따로 빼고 정보에 해당되는 시험을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하는 친구들과 안 하는 친구들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안 한 친구들한테 너무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경기가 3년 내내 그렇게 하다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전가구도 이와 같이 이렇게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이제 또 예상이 되는 게 인천영재학교가 대전과거처럼 실제로 이제 정부의 예산을 따고 AI와 관련된 연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천영재학교는 올해 추천서 내용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추천서가 뭐냐면 학생들이 실제로 AI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는가를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네. 실제로 이 아이가 AI를 했을 때 얼마만큼 잘 다루겠나는 거를 문항마다 다 물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AI와 관련된 과 그 부분을 학생들의 선발을 점차 늘리지 않을까. 물론 AI 영재학교 생기지만 점차 이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AI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정부 예산을 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는 점점 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현재 고등학생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이라고 문구를 처음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가구가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고 이어서 대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고1 때 다시 재수하는 거는 조금 생각하지 말고 중3 때 가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가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그 입학 요강에 올해 입학 요강에 이렇게 1, 2, 3단계 했을 때 2단계 평가의 항목이 이렇게 하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영재성 및 사고력 평가, 그다음에 창의 문제 해결력 평가라고 했는데 그걸 영재성 평가 하나로 딱 줄여서 저희가 여기 뒤에 있는 문구를 보고 1교시가 왠지 사라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설명에서 1교시는 없어지고 이제 딱 2교시로만 가는 겁니다. 수학, 과학. 그래서 공통형 학교가 똑같이 1교시는 수학, 2교시 과학.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이 되고 근데 90분이었던 시간을 조금은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뭐 100에서 120분 사이의 시간을 보지 않을까. 문항수 좀 늘려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1교시가 크게 2교시하고 3교시하고 성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1교시를 따로 보지 말자라는 의견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이제 입시 자체가 조금은 단순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단순하게 이제 입시를 치러보는 어머님도 계시겠지만 첫 아이인 경우는 입시를 이제 처음 접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게 KMO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금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KMO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50분 지금 현재 시험에 20개의 문항을 시험 보고 있고 대략 60점 전후로 항상 2단계 2차 준치자가 점수가 갈립니다. 보통 그렇게 갈리고 실제로 이제 수상자의 인원수가 장려상까지 하면 942명 정도 작년에 기준으로 그다음에 동상까지는 437명까지 입상이 가능한데 실제 영재학교 2단계 시험을 이제 수학만 비교해 보면 대략 평균 100분에 6개의 세트를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6개 세트 안에 소문항이 보통 15개에서 18개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문항 기준을 보면은 한 문항당 한 6분의 시간이 되는 거고 여기는 대략 7, 8분의 시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영재학교 시험이 조금 더 소문항 단위로 봤을 때 시간이 짧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답률이 보통 45에서 60%니까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45점에서 60점 컷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인원수도 이제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되고 지금 뭐 광주 AI 영재학교가 올해 이제 원래 입학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예고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올해 입학생을 뽑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미 지금 5월 달에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광주는 개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은 선발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마 870명이 지금 현재 중2 애들한테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실제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면 이제 2025학년도 서울가고 2교시 1번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풀이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만든 풀이가 이제 다 아주 간소하게 풀이를 했을 때 이렇게 풀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식을 끌어내는 것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식 주어지고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영재학교는 이제 문항 속에서 내가 식을 끌어내고 다시 거기서 풀어내는 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재학교는 경시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문장을 해독하고 거기서 원하는 지식을 수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영재학교 입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지문을 읽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적어도 3분에서 4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식을 풀어내는 시간을 거의 2, 3분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능력을 이미 경시나 그 전에 교과 심화를 하면서 우리가 능력을 최대한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영재학교 입시에 들어가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3교시 4번 문항입니다. 이게 한 문항이에요. 한 문항. 한 문항이고 그 속에 이제 약간의 알고리즘 성격의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거를 실제로 조작화해서 알고리즘도 완성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저희 선생님들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체스판 염색을 하면 두 변환 모두 검은색 칸의 검은돌과 흰색 칸의 검은돌 개수차는 불변한다. 그렇죠? 써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불변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바로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경시에서 배우는 거예요. 경시. 보통 경시 2차를 갔을 때 우리가 2차 사고력을 했을 때 배우는 내용이 바로 불변성입니다. 그 부분들을 실제로 문항 속에서 아이가 끌어내서 이런 부분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영재 입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좀 문장에 대한 익숙함도 있어야 되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 게 영재 입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면서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약간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수능 공부처럼 딱딱딱 답내는 문장들이 많아서 내가 한 달 지나면 5개 더 맞구나 한 달 지나면 10개 더 맞구나 이런 부분이 딱딱딱 보인다면 영재 입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쭉 가다가 갑자기 급상승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점수가 급상승을 하는데 그 시기를 조금 더 빨리 타느냐 늦게 타느냐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작년 2교시 문항을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1개 1번 문항입니다. 좀 지문의 길이를 좀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게 2번 문항입니다. 이게 3번 문항이고요. 이건 거의 경시하고 거의 차이가 없죠. 실제로 비슷한 그림이 A급 수학에 있습니다. A급 수학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번 문항. 엄청 길죠. 사실은 실제 출제된 문제는 이것보다 더 길어요. 근데 이거는 공개된 버전이기 때문에 줄여서 공개한 겁니다. 실제로는 학생들이 이거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얘가 5페이지라고 그랬어요. 5페이지짜리인데 그거를 공개할 때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10칸 쭉 지워지고 거기 다 채우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건 공개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축소해서 공개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렇게 5번. 지문 길이가 아이들이 거의 딱 받아보면 10장, 12장 가까이 돼요. 거의 두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90분 내에 읽고 풀어야 돼요. 그만큼 생각보다 수학이 문항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게 지문도 워낙 길고 문장을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부분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은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한테 긴 지문을 자꾸 접하고 풀어내는 능력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준비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예,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했을 때 내년 7월까지의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써 드린 겁니다. 예. 자, 그럼 시기별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보통은 이제 어머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거는 9월을 시작으로 보통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9월을 시작으로.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물올 하울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대부분 학원들이 물올 하울이 끝나는 8월 말을 기점으로 영재학교 입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흐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 바뀌었냐면 모르겠습니다. 수학 쪽에 과학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수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7, 8년 전 학생들과 지금 아이들을 보면 현저하게 수학의 능력이 떨어져요. 네, 정말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중등 케이모하고 고등 케이모 한다는데도 이 정도야? 라는 게 나올 정도예요. 예. 그만큼 저희 선생님들이 봤던 10년 전 아이들이 딱 이 정도 상 받고 이 정도 왔을 때의 느낌과 지금 받았을 때의 느낌은 너무 차이가 크더라는 거죠.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과는 분명히 빨라지고 아이들이 분명히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지적 사고 능력은 좀 떨어진다. 네. 예. 이게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내용을 짜임새 있게 진행하지 못하면 생각만큼 저희가 아이들을 딱 붙잡고 머리끼리 잡고 이렇게 끌어온다 생각하면 여기까지 분명히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거보다 이 올라온 정도가 점점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이거를 더 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과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5월 달부터 좀 내용을 촘촘하게 그래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5, 6월 달에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영재학교 기출을 먼저 탐색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창의 수학 앞에 보여준 것처럼 실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것과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새로운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진짜 이맘때쯤 되면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시에 나오는 문제 형태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작년에 먼저 공부를 하고 1년 계획을 짰다면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뭐를 좀 더 채워야 될지를 좀 알고 시작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그게 되지 않고 바로 내용부터 들어가니까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전혀 탐색을 안 하더라고요. 네, 제가 물어보면 실제 중3 아이도 그래요. 자기가 경기가고하고 세종예술영재학교를 고민한대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경기가고를 그럼 희망하는 거고 현실적인 점수는 세종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딱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고가 내가 그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도 보지만 과거의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도전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하려면 분명히 들어가서 기출도 좀 보고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전혀 보질 않아요. 말로만 경기 가고 싶은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0명한테 애들한테 기출 문제를 최근 문제를 뽑아가지고 연휴 기간 동안에 다 시간적으로 풀어보라고 했어요. 보고 판단해라. 네가 딱 봤을 때 그럼 선배들의 가채점이 이 정도니까 네가 진짜 무리하게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으려면 거기에 거의 90% 가까이 정도 나와줘야 되니까 한번 봐봐라. 그랬더니만 이제 대부분 절반은 뭐 경기 쓰고 절반은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의고사 성적으로만 자기가 계속 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같이 봐야 되는데 그만큼 요즘 아이들은 해줘야지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차근차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7월 8월 때는 저희가 뭘 하냐면 이제 영역별 이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 단순하게 이 이론 정리가 다시 경시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영재 입시에 나오는 내용에 중점적으로 빈출 주제 위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문제들은 이제 영재 입시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해서 학생들한테
이론 정리 기간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8월 달까지가 이제 뭐냐면 영재 수학을 하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부족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영재 수학이나 창의 수학이 뭔가에 대한 걸 먼저 가지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9월 달부터는 이제 체계적으로 주제별 학습이 조금 더 폭넓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월 달부터 4월 달은 학생들한테 이 주제별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출을 심층적으로 많이 풀게 됩니다. 네, 많이 풀게 되고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실제로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이널은 이제 마무리 학습과 학교별로 집중 수업을 하게 된다. 예. 수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조금 난이도나 또는 문제의 어떤 수준이나 문제 형태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나눠가지고 실제 수업 타임 수도 좀 다르게 해서 네, 학교별로 마지막 집중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 5,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5월 18일에 개강을 하게 되면 월금 이틀로 이렇게 진행을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전부 다 기출 수업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기출 맛보기를 하게 되고 금요일 날은 창의 수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창의 수학은 바로 뭐냐면 네, 저희가 4번의 수업을 할 건데 네, 실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만 뽑아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혹시라도 2학년 때 시험을 보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좀 주고자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이런 게 영재 수학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4번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주제인데 토픽 1이 이제 뭐 조작과 해로라면 학생들이 딱 이 주제만 보면은 어떤 문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과 예시가 쭉 전반부에 되어져 있고 실제로 이제 영재학교 기출을 제가 각색한 거예요. 각색한 문제로 실제로 이 부분을 아이들이 네, 적용할 수 있게끔 네, 되어 있도록 교재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조금 낯설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먼저 좀 읽어보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대수, 기하, 조합이 나눠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5, 6월 달에 이렇게 준비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7, 8월 달부터는 이제 주 3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략 한 8월 대기간까지 한 5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준비되는 거는 보시면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사고력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수 영역에는 대수하고 정수 사고력이 추가가 됩니다. 네. 실제 입시에서 정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정수론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대수식에서 정수의 어떤 성향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실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고력을 우리가 추가로 한다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럼 조합 사고력하고 창의 사고는 뭐가 다른가 보면은 네. 네, 이렇게 영역별로 저희가 네, 목표를 합니다. 네, 대수는 뭐 수화식, 정교한 연상 능력을 배양하고 그다음에 영재학교 빈출 영역의 정수론적 성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형, 사각형에 나오는 오심과 관련된 것들하고 거기에서의 이제 보조선 활용 문제하고 실제 이제 영재 입시에서는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문항을 좀 연습하는 걸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조합이 하는 게 많습니다. 조합은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캐무 1차 공부만 하면 이런 불변량, 염세법, 그래프 이론과 같은 문제들을 접할기에는 네, 어릴 때 필주 수학 이런 것밖에 없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보통 3, 4, 5학년 때 하는 사고력 때는 이런 것들 조금씩 배운 적이 있지만 그 뒤로 교과할 때는 아예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방학 때 학생들한테 좀 더 주제별로 집중적으로 더 공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창의적 아이디어 필요하는 고난도 문제도 같이 접하게 된다. 그래서 그럼 실제 그 문제 그 교재는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조합 사고력 교재고 이쪽은 창의 수학 교재인데 조합 교재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불변성을 쓰는
기본 골자의 원래 경시 문제예요. 경시 문제고 그 문제 실제로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이렇게 같은 주제를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물어보는 걸 세트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그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가를 보여주도록 교재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창의 사고도 마찬가지로 창의 사고에 이제 문제 탐색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창의 사고는 대체 뭐야? 막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뭐 빨간 글씨는 오면 잘 안 보시죠? 네. 이건 실제로 이제 서울가고 영재원에서 했던 프로그램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과거 영재원의 어떤 자료들까지도 저희가 가지고 문제를 발췌를 해서 학생들한테 창의 사고 시간에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7월까지 내용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8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한테 주제별 학습을 하면서 실제 이제 영재학교의 입시 문제와 근접하게 내용들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문제 교재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보면은 네. 이게 대수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뭐 방정식 단원에 있는데 하나의 세트 네모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랑으로 되어 있고 보면은 주저리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문해력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교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실제 이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읽고 그거를 수식화하는 식의 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기하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이제 이와 같이 그전에는 평면 도형으로만 봤다면 이제 공간 도형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의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창의 사고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한 문제입니다. 이게 한 문제의 시작이고요. 이게 지문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이게 시작의 내용이 여기까지 끝납니다. 끝나고 다시 문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제가 상당히 두세 페이지 되는 문제들로 우리가 교재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서울가구가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된 문제를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제가 시도하는 건데 제 교재를 지금 이제 창의 사고 내 9월부터 하는 교재 알고리즘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교재 구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창의 사고에서 쓰이는 도구의 문항이 알고리즘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같이 좀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 서울가고의 알고리즘 문제는 코딩 문제가 아니에요. 코딩 문제가 아니고 형식만 알고리즘을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수학 문제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저희가 가을 교재 창의 사고 내에 바로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원의 이제 시간표 거기 나오신 거 특징을 보면은 한 교시대가 다 똑같은 라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일은 다르지만 제가 교시별로 이렇게 한 게 특징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표 짜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는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년 동안에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영재 입시하고 경시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영재 입시는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를 몰라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다양성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분이 이 입시를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8, 9명의 집단지성이 모이면 학생들을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게 공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선생님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같은 과목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혼선이 와요. 오늘은 1교시가 뭐지? 2교시가 뭐지? 이런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학생들한테 스테디하게 공부가 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교시별로 과목을 다 맞췄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꾸준하게 그냥 새 교재를 1, 2, 3교시 그대로 유지하게끔 안정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확실히 이렇게 바뀌었을 때 가을에 진단평가를 봤을 때 전년도랑 봤을 때 훨씬 더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DT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 금 DT는 자습 시간에 10시 10분부터 40분 동안에 딱
새 문항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한테 바로 해설지가 나갑니다. 해설지가 이렇게 바로 나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오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워크북을 만들어서 다시 줍니다. 그럼 워크북을 만들어 줘서 뭐 하냐면 학생들한테 원래 평가나 진단 평가를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복습을 3번 내지 4번 하게끔 만들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처음 복습을 하고 시험을 위해서 2번 복습하고 다시 또 워크북으로 또 한 번 3번 동안에 한다. 그러면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중3 아이들한테 처음 저희가 만든 게 이제 이렇게 수학 학습 자료집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동안 저희가 8개월 동안에 봤던 DT나 이런 공부를 가지고 그 학교 성향에 맞게 문제를 다시 재편집해 가지고 학생들이 마지막에 마무리 학습할 수 있도록 시험 전에 그동안에 공부를 해왔는데 아이들이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푸는 거였는데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작년 가을에 봤던 거, 뭐 겨울방학에 봤던 거, 한 4, 5개월 지났기 때문에 또 까먹는 거죠. 새로운 지식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게끔 저희가 5월 달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학교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략적으로 저희가 120에서 130문제 정도로 뽑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자기 학습 자료집을 나눠서 아이들이 수학 같은 경우는 복습에 대한 고민 없이 내가 지금 마지막에 무슨 공부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편하게 이거를 조금 풀면 그동안 배웠던 걸 압축해서 너희들이 복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자료집으로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공부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상태 점검은 이제 이와 같이 선생님들이 입력하는 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면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과의 개별 카톡을 가지고 어머님들이 이제 카톡에 여기 위에 공지사항란에 각 학생별 주소록을 넣어놔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냥 담임선생님하고 카톡을 그냥 클릭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2개가 뜹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현재 학습 상황이 A면 예복습 합쳐서 70% 이상, 뭐 B면 합쳐서 한 50%, C면 30% 이하 이렇게 되게끔 저희가 5월 전까지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주차별 성적도 이렇게 바로바로 입력이 돼서 어머님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분명히 집에서 나 수업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들어가 보시면 이 아이가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학생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클릭하시면 우리 아이를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학원의 장점은 저희가 지하 1층과 2층에 다 클리닉이 독서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이 필요 없어서 학생들이 사실은 이 건물 내에서 다 끝납니다. 끝나서 지하는 한 160명 되고요. 여기는 한 70명 됩니다. 지금 2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영재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 1, 2층으로 거의 다 하고 부족할 경우에 이제 강의실 정도를 활용합니다. 하고 뭐 외부 독서실도 이제 경시반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조금 쾌적한 환경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시를 5월 때부터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교과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당연히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 미적분 원 기본 특강은 저희가 일요일 날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저희가 5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12번에 걸쳐서 저희가 수업을 짜놨고요. 거기 안내문에도 뒤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용하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하고 변형 유사 문제 클리닉까지 해서 12번의 수업으로 미적분 원을 마치는 특강이 있고, 혹시 대수를 안 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대수 특강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실력입니다. 기본이 아니고 실력입니다. 근데 경신 했던 친구들은 지수로고 빼고는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실력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경시 공부한 친구들은 대수 실력을 바로 나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13번의 수업으로 8월 29일 날 정강으로 해가지고 미적분 원보다 한 번 더 해서 끝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대수를 해서 이제 미적 분원을 못한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집중으로 한번 볼 수 있게끔 여름방학 특강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월수금 낮 1시에서 4시 반까지 해가지고 11번을 통해서 미적분 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과 부분은 저희가 여름방학까지 미적분 원까지는 최대한 끝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캐물자 끝나고 교과로 또 바로 하실지 뭐 영재 수학 하실지 고민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영재 수학이 생각보다 해야 될 게 되게 많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공부를 좀 살을 찌워야 아이들이 성장의 부분이 좀 겨울방학이든지 또는 3월에 원하는 결과로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 5월 달부터 믿고 맡겨주시면 사실 교과까지도 빈틈없이 학생들한테 할 수 있게끔 수업 설계는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된 반은, 네, 이렇게 월급반으로 세 반이 5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아마 저희 경시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제 입학 시험을 아마 그냥 면제하고 그 경시반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반 이동이 될 것 같고요. 많이 등록을 하시면, 네, 외부생의 경우는 저희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네, 시험 봐서 입반 시험의 상위 30%는 이제 MA반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MB, MC에 가게 되고, 교재 구성은 똑같이 진행되니까, 네, 교재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6월에서 7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7월 둘째 주에는 저희가 다시 7월 첫째 주에 분반 시험을 보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외부생의 입학 시험은 이와 같이 됩니다. 네, 각 영역별로 저희가, 네, 대수 내문항, 기하 조합 내문항 30점 만점이고, 창의 유형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 크게 지식 없이도, 네, 어떤 문해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30점 해서, 네, 30% 이내면 2MA로 저희가, 그다음에 당연히 기본 점수는 통과 점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교과 부분적인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좀 그 부분을 좀 채우고 다시 와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까지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점수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수학, 저희 영재 수학에 이제 5월부터 내년 7월까지 대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장발부 이사님께 나오셔서 이제 과학 내용하고,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말 원장님. 과학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지금 물리 1, 2 또는 화학 1, 2, 그래서 고등 그 물리나 화학을 해서 올림피아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준비하시던 대로 계속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 이제 올해 이제 아이들이 이게 왜 꺼졌지? 요 프로그램은 혹시 영재고 입시를 좀 지금 올해 한번 쳐보려는 학생들, 영재학교 입시를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냥 보통은 수학은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과학 공부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이 올림피아드 유형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애들이 막상 과학 문제를 보면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래서 또 생물지학 같은 경우는 거의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영재고 입시를 올해 한번 쳐볼까 하다가도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요 프로그램 자체는 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뭐 많은 내용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어정쩡히, 그죠? 영재학교 올림피아드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준비하려면 또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 4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한 4주간에 뭐 하냐면 그냥 영재고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한번 유형을 익히는 수업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이거 영재고 기출 문제를 풀려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영재학교 시험의 모토가 뭐예요? 어디에서 나와요? 출제 범위가? 중등 심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잘 안 믿어요. 진짜로 중등에서 나오는 게 맞냐? 어, 중등 심화라고 해갖고 나오는데 영재학교 그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과학의 경우에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60밖에 안 돼요. 영재고 가기가 이렇게 쉬워요. 이게 중학교 문제가 나오는데 100점 만점에 60점만 맞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게 중등 문제가 맞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중등 문제가 맞아요. 근데 애들이 못 풀어요. 영재고를 합격하는 애들조차도. 이게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중등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저기 내용들이에요. 뭐 소화 효소랄지 뭐 신경계랄지 이런 거 다 한 번은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나오는데 애들은 왜 문제를 못 푸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완벽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조건을 주더라도 문제 다 있거든요. 문제 다 있는데 그 조건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희한한 논리를 지가 만들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자기만의 논리. 그걸 써버리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영재학교 시험 문제를 아이들이 점수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들아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서 꼭 써야 될 단어는 이런 거고 이런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런 거고 이런 건 이렇게 쓰는 거야 정도를 그냥 한번 맛보기로 수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요 정도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이제 물올화울 하시던 분들은 물올화울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에 저희들이 물리올림피아드나 화학올림피아드, TPL 뭐 이런 거 그 파이널 그 저희들이 수업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들이 5월 12일 날 물올화울 설명회가 있는데 그 이제 그 물올화울 내용 5월 개강반이랑 7월 달에 하는 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반을 듣고 과학을 조금 공부했던 아이들은 과학은 본격적으로 개강하는 거는 8월 말이다. 물올화울이 끝나면 8월 말에 이제 전체 반이 쫙 오픈을 하는 거고요. 그 전에 혹시 과학 공부가 좀 미진하거나 올림피아드가 옛날하고 다르게 그 조금 너무 고급은 어렵고 TPL 고급은 너무 아이들이 지나치게 필요 없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중급은 또 지나치게 쉽고 이러다 보니까 영재학교 입시에 좀 포인트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영재학교 입시 준비할래 이런 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7월에 저희들이 이제 역시 그 아까 영재고 수학 반 하는 것처럼 7월에 개강하는 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그 차후에 또 6월 달에 설명회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5월 달 개강반은 요거 그 영재학교 입시를 올해 한번 쳐보려는 학생들 를 위해서 준비된 프로그램이고요. 혹시 지금까지 과학을 공부를 안 했고 조금 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5월 달에 저희들이 물리나 화학 개강반들이 있어요. 거기서 물리원이나 화원 정도까지만 좀 한 이틀 정도 수업을 하시면 8월 정도까지 되면은 그래도 물리원 화원 정도를 마칠 수 있거든요. 물리투나 화투까지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 정도가 좀 잘 안 되더라도 물리원 화원 정도 개강을 해서 8월 정도까지 부모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아마 8월 달에 영재고반 들어올 때도 크게 무리 없이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요거는 좀 올려주세요. 여기 불이 켜야 되나? 어떻게 과학이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물리 올림피아드나 화학 올림피아드 이제 TPL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크게 무리 없이 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크게 이제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거의 과학은 비슷합니다. 수학하고는 약간 다르게 과학 같은 경우는 교과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식이 없어서 못 푸는 것이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과학은 많이 공부할수록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과학은 실제로 1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긴 해요. 그 저희 학원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어
수학을 이제 굉장히 좀 잘하느라고 수학이 이제 FK모 대상자가 되고 이러니라고 이제 그러면 과학을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근데 이제 걔네들이 초반에는 과학 점수가 안 나와요, 진짜로. 그러다가 걔네들이 과학 점수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월? 2월 되니까 이제 1등들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사고력 있는 학생들이 되면 좋으니까 과학은 그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과목이다. 그러니까 과학은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부모님들 이제 어떤 학원 가면 과학 늦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과학은 사고력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하시고 있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고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은 5월 달 또는 5월 달에 있는 물리원 화원 개강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우리 김찬영 원장님이 수학을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그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영재고 입시를 해 마라. 우리 애가 할 수 있을까? 한다고 한들 붙을 수 있을까? 뭐 안 한다고 한들 뭐 다른 거 할 게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진짜 중학생들이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재작년에 이제 제가 상담한 우리 그 서울영재학교 시험 본 아이들. 서울영재고가 한 120명 뽑잖아요. 이 서울영재고 뽑히는 120명의 아이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서울영재고 뽑히는 세 종류의 아이들이 있는데, 수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등케모 하는 애들. 이 고등케모를 이수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중등케모에서 2차에서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케모를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수학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이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전체 합격생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이런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중등케모 2차까지만 하는 학생들. 중등케모 2차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복케만 안 하고 그냥 영재고반에 들어와서 영재고 20만 집중을 한 거죠. 요렇게 합격한 아이들이 한 3분의 1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3분의 1은 뭔지 아시겠죠? 중등케모 몇 차까지? 네, 요즘에 케모 1차 안 한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네, 물론 1차 안 한 애들도 있어요. 약간. 네, 그런 애들이 한 3분의 1. 그런 애들이 한 3분의 1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 통계를 보실 때 뭐야? 케모 2차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한 명도 안 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대치동에 곡해 많은 애들이 한 70명 정도 돼요. 60에서 7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지금 몇 명이 붙는 거냐면 그러니 3분의 1이면 3, 40명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절반 이상이 붙는 거예요. 막강한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중등 케모 2차는 몇 명 정도 보는지 아시죠? 한 4, 500명 정도 시험 보거든요, 케모 2차가. 근데 그 중에 3학년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2 때 준비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220명? 250명? 230, 40명? 200, 한 3, 40명 중에 한 3, 40명 붙는 거예요. 그러면 케모 2차는 별로 쓸모가 없나? 그렇지 않죠. 서울영재고가 이렇고 이런 애들 중에 상당수는 또 어디를 가겠어요? 경기도 가고 대전도 가고 한국도 가고 이제 흩어지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도 한 절반 정도는 영재고 입시에 통과를 합니다. 반면에 중등케모 1차만 하거나 그 나머지 이제 인원들인 거죠. 수백 명 되죠. 그죠?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이 이 영재학교 입시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생각에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수학을 그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누가 여기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가나요? 그때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역시 케모는 나의 길. 케모 문제 진짜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요. 이렇게 애들이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진짜 어려워요. 애들이 진짜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거를 초등학생이 한다? 저는 대단한 학생들이에요. 우리 학원에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학원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원에 보내신다고요. 그럼 이제 애가 K모 숙제를 못 해가지고 쩔쩔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왜? 다 서울대 나왔어요.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이제 딱 덤빈단 말이에요. 못 풀어요.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웬간해서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게 지금 KMO 1차 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KMO 1차 못한다고 너무 타박하거나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 그 KMO 1차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 초등 부모님들은 안 계셔서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 혹시 막 그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는데 1년 했는데 넌 상이 안 나오니? 넌 수학이 길이 아닌가 봐. 선행이나 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조금 더 시켜야 되거든요. 1년 만에 상 나오기 진짜 쉽지 않아요, 케모가. 한 1, 2년은 2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아이들이 좋은 상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성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된다고, 너는 과학으로 돌리면 되겠다. 과학에서 상을 받아서 자존심을 좀 높이자. 그래서 사실 쓸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요 정도로 시험을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KMO가 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수준을 알잖아요. 그럼 이제 요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KMO 1차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학생 KMO 1차에서 장려가 나왔어. 응? 근데 어떤 학원에서 KMO 2차 공부를 하는 게 영재학교 입시에 도움이 된대. 서술 능력을 키울 수 있대. 어? 그러면서 KMO 2차를 꼭 준비를 해. 그래갖고 장려받은 애를 KMO 2차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물론 그 당일날 그냥 좀 시험을 못 봐가지고 그런 애들 항상 있잖아요. 그죠? 평소에 공부 잘하다가 그 당일날 수학 실력은 충분한데 시험 운이 없어서 그 시험을 못 본 아이는 그럴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장려 수준의 아이를 서술 연습을 위해서 KMO 2차를 준비시키는 학원이 있다면 영재고 입시를 1도 모르는 거예요. KMO의 서술이랑 영재학교 서술은 좀 포인트가 달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재학교 서술이랑 KMO 서술은 좀 다르다. 딱 보시면 뭐를 알 수 있냐면 KMO 2차가 한 문제를 푸는데 몇 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아니 KMO 2차. KMO 2차 한 문제 푸는데 30분 이상이에요. 애들이 물론 8문제가 나오지만 애들이 보통 그거 다 안 풀어요. 4문제만 풀어도 금상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4-5문제만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일단 어려운 조합 던져요. 중등 애들이 고등 KMO 2차 할 때 고등 조합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던진다고요. 만만한 기아 던져요. 그래서 그러다가 기아가 이제 너무 어려운 애는 망하는 거예요, 얘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그냥 막 40분, 50분 딥다 해가지고 점수를 쫙 받잖아요. 상 색깔이 달라져요, 한 문제를 풀면. 이런 시험이 KMO 2차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수학적 논리성을 갖추게 서술을 해야 돼요. 근데 영재학교 시험은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15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10분에서 20분 정도 필요로 해요. 완전히 좀 다른 걸 아시겠죠? 거기다가 한 문제가 끝이 아니라 소문항이 거기 드립다 달려 있어요. 그 문제를 푸는 로직이 있다고요. 그래서 영재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문제의 어떤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차이.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FKMO 대상자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학원이 있어요. KMO를 위주로 하는 학원들. KMO 2차 하는 학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KMO 2차 고등 KMO까지 다 하면 영재학교 시험을 쉽게 풀 수 있어. KMO만 하면 돼. 이런 학원 역시 영재학교 입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영재학교 입시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수학만 잘하면 사실 영재학교 입시나 KMO나 다 같은 문제예요. 다 같은 문제인데 내용이 같다고 그래서 같은 문제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애들 입장에서 똑같은 문제를 주고 이거 내용은 같은데 영재고 시험 문제는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KMO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수학 선생님들은 긴 말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짧게 문장 해갖고 그 문제 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영재학교 입시 문제는 엄청 길어요. 그럼 애들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걸 볼 때 어떤 문제로 느껴요? 전혀 다른 문제로 느껴요. 천재 같은 학생들은 같은 문제로 느끼죠. 근데 그렇게 같은 문제로 느낄 수 있는 학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로또 맞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큰 아이들을 뛰어난 학생들인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혀 다른 문제로 느낍니다. 그래서 KMO 2차를 대비하는 방법. 지금 아직 2차 보기 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를 혹시 1차 결과가 장려나 동상 밑에 동상 언저리 이게 통과할까 말까 막 이런 성적이 나왔는데
아니 1학년이면 K모 2차를 준비해보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라면 K모 2차를 그렇게 해서 요급 되는 아이가 K모 2차를 준비한다고 시간을 너무 쓰게 되면 영재고 문제 유형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과학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입시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K모 2차를 부모님들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돼요. 요 아이들이 잘 붙어요. 요 정도 확률이면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해보다가 서울 영재고 좀 안 되면 경기나 여러 개 다른 지역 영재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 되면 K모 1차에서 그래도 뭐 동상 언저리 이렇게 받고 그러면 어느 영재고든지 충분히 선택해서 잘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스케줄만 잘 잡으면.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K모 2차를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당연히 실력 되는 학생들은 이거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K모 2차가 본격적으로 보통 8월이나 이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중간에 K모 결과 발표되기 전까지 과학 공부를 충분히 시켜두시고 그렇게 해두시면 그 아이들이 K모 2차 끝나고 과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시작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따라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 K모 그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 이게 이제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이건 이틀 이상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 K모 2차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과학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최상위권으로 가면서 영재고를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고등 K모를 하더라도 수학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과학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학생들은 그 8월 말부터 요 정도 되는 학생들은 그냥 물리 TPL이나 그다음에 이제 화울이나 이런 거 좀 준비하고 8월 말에 과학반으로 합류하시고 K모 2차 끝나면 이제 그 하루 정도 수학, 창의 수학 정도 하루 일일 창의 수학 정도 하시고 이 고등 K모 2차 끝나고 나면 과학을 해도 아이들이 충분히 따라가더라고요.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급 K모 2차 하는 아이들도 역시 이제 여기는 과학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과학이 좀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과학 좀 잘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8월 말부터 과학을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모 1차가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는 과학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이런 학생들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지금 영재고반을 미리미리 좀 빨리 준비를 해서 그 7월에 조기 개강반이랄지 이런 반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취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입시는 수학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되면 과학은 지금부터 1년 정도 차분하게 예습 복습하면서 공부를 하면 내년도에 충분히 연기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붙고 있으니까 5월달부터 스케줄을 좀 잘 짜셔서 입시에 성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서류 지원이 쭉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설명회를 또 해요. 1차 접수 결과를 가지고 해마다 이제 통계적으로 좀 비슷하고 올해 입시가 조금 변하는 게 있긴 하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그 설명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 학원에서 쭉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그때마다 설명에 이제 좀 민감하게 부모님들이 설명의 내용이나 이런 걸 챙겨 들으시면 입시를 준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거나 그러면 질문하시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